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가 활용될 수 있을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조금 전 비디오에서 살펴본 그 숫자 인식이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은 숫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0, 1, 2, 3, 4, 5, 6, 7, 8, 9, 그래서 10가지가 있죠. 아까 우리가 가장 간단한 예로 들었던 논리 연산의 경우에는 true, false로 하나의 값만 결정해 주면 됐지만 여러 개, 10개 중에 한 가지를 골라내는 거는 또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되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와 굉장히 유사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을 한번 우리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뉴럴 네트워크 문제는 그렇게 분류 문제가 단순한 분류라기보다는 다중 분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어떤 이미지상에서 대상이 그냥 걸어다니는 보행자인지 아니면 자동차인지 아니면 모터사이클인지 또는 트럭인지를 구분하는 4개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스트리트에서 우리가 얻은 이미지에 그 대상을 식별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출력 노드가 우리의 대상의 개수만큼의 노드가 되어야 됩니다. 즉 입력 노드는 당연히 여기서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3개의 노드를 그려놨지만 이미지니까 굉장히 많은 개수의 노드를 갖는 뭐 수백 개 또는 수만 개의 픽셀 값으로 구성된 입력 노드로 구성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설계한 뉴럴 네트워크의 히든 레이어의 개수만큼이 그 사이에 올 거고요. 하지만 출력단에서는 뭐가 몇 개의 노드로 구성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구분하고자 하는 분류 대상의 개수만큼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냐면 다중 분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요. 이 각각 하나하나의 노드는 특정한 클래스에 대한 값을 갖게 됩니다. 즉 첫 번째 게 이 앞에서 얘기한 보행자, 페데스트리언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노드의 값이 그 두 번째 클래스의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노드는 모터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번째는 여기 위에 있는 트럭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떠한 식의 그 노드 값을 우리가 주어야 되냐면 출력된 값이 어떻게 되길 바라냐면 만약에 입력된 노드 값이 보행자의 영상이라고 한다면 출력된 값은 첫 번째 것만 값을 갖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0이라는 출력 값이 나오도록 우리가 이 네트워크가 구성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만약에 자동차의 결과는 0100이라는 결과값,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터사이클은 0010,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럭은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트럭 같은 경우에는 0001이라는 이러한 그 특정 모양을 갖는 벡터들이 노드를 구성하도록 우리가 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 자료를 활용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자료를 구성해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거에 대한 방법론을 공부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때 훈련 자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4개의 분류 대상을 뉴럴 네트워크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와 마찬가지로 one versus all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one versus all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대상이든지 간에 그 대상의 결과가 하나만 결과로 우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즉 1000으로 주어진 것은 누구를 골라내는 알고리즘이냐면 결국에는 페데스트리언만 골라내는 알고리즘인 거고요. 그리고 0100은 또 다른 결과물인데 자동차만 골라내는 알고리즘인 겁니다. 그리고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는 0010이 출력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출력을 구성하는 방법을 어떤 출력을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one versus all 하나만 골라내는 알고리즘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 자료를 준비를 할 때 이런 식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즉 훈련 자료는 항상 입력과 그 예상되는 결과가 쌍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죠? 영상과 이 영상이 사람인지 영상과 영상이 자동차인지 쌍으로 훈련 자료가 구성되는데요. 그때 그 결과물 예상되는 결과값은 우리가 지금 그 네트워크에서 예상되는 결과값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행자 영상을 입력으로 쓰고 싶다면 예상되는 결과는 1000이라고 여기다가 우리가 넣어서 하나의 쌍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자동차 영상을 입력으로 썼다. X2 같은 경우에 그때는 출력 값으로 0100이라는 그러한 형태를 갖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과 다른 거냐면 사실은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이 하나의 숫자 값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1번 클래스냐, 2번 클래스냐, 3번 클래스냐, 4번 클래스냐. 즉 이 스칼라 값으로 출력 값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출력 값이 항상 벡터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웃풋 유닛의 클래스의 개수만큼의 길이를 갖는 벡터 형태, 그리고 특정한 엘리멘트 하나만 0이 아닌 값을 갖도록 만들어 주어서 그 값을 입력 그 훈련 자료에 그 레이블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훈련 자료를 가지고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게 될 때 이것이 잘 이해가 될 텐데, 알고리즘 수식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입력값 무슨 값이든지 간에 i번째 입력값이 들어갔을 때 우리의 하이퍼세시스는 결과값으로 yi가 구해지는데 얘는 스칼라 값이 아니라 벡터, 즉 지금같이 4개의 페데스트리언과 자동차와 모터사이클과 트럭 4가지를 골라낸다 그러면 즉 길이가 4인 벡터로서 이 출력값이 계산되도록 입력값을 우리가 그 훈련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임플리멘테이션 때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